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이 엑셀 초보 탈출 프로젝트의 꽃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께 무조건 도움이 될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분계장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보통 이런 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우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습니다. 식재료도 요리사가 조리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이 되죠. 우리 방도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찾고 싶은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별로 묶어주거나 나누어주는 작업을 거쳐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데이터를 쉽게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만 잘 사용하면 분계장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요 리본 메뉴 중에서 이 삽입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한 후에 이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주면 쉽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로는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분계장을 요약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월별 추세 분석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식으로 계정 잔액 명세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 피벗 차트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채권 채무조에서 컨트롤 시트도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은 여기 이 삽입에 있는 요 표 기능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정말 파워풀한 도구가 됩니다. 표 기능을 사용할 때 장점을 여기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적어 놨는데요. 이 5가지도 실습을 하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분계장 요약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분계장이고요. 여기 커서를 놓고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놨어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작성을 할 건지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새 워크시트를 골라서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나오고 필드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헤더들이 쭉 들어오거든요. 이 헤더 정보를 필터에 넣을지, 행에 위치시킬지, 열에 넣을지, 값은 어떤 걸 할지 이렇게 옮겨 넣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는 분계장을 요약해 볼 건데요. 보통 계정 과목별 차변 대변 금액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계정 과목을 이렇게 행에 넣고 차변하고 대변값을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넣으면 각 계정 과목별 차변과 대변 합계액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당기 발생한 증가액이랑 모두 일치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저널 엔트리 테스트라고 해서 분계장을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각 계정별 차변과 대변 금액을 요약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면 차변 대변 합계액이 나오고요. 제대로 된 분계장이라면 이렇게 차대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계정 과목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은 가나다 순,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근데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코드 번호를 추계하게 되면
이 계정 과목이 그 코드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코드 번호가 보통은 자산,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랑 비교해서 볼 거면 이렇게 코드 번호를 같이 보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열에 코드랑 계정을 합쳐가지고요. 이렇게 별도로 열을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내가 넣고 싶은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요. 똑같이 차변 대변 금액 보고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여기 코드하고 계정 과목 순으로 정렬을 해줘.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코드별 계정 과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는 표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표 기능을 같이 적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삽입에 들어가서 이 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영역 아무데나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별로 색깔이 쭉 다 들어가서 조금 더 데이터를 보기 편한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테이블 디자인은 이 표 스타일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디자인을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로 설정이 되면 자동 필터도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요.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 이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끌행이 있거든요. 이 머리끌행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내려도요. 이게 표로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이 헤더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표로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쭉 내리면서 봐도 가장 위에 헤더 정보가 계속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로 바로 요약을 할 수도 있어요. 피벗 테이블로 해서 새 워크시트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과목하고 차변 대변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표로 만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동적 범위 확장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 코드하고 계정 과목을 합친 정보를 추가했을 때 여기 추가된 정보를 피벗 테이블에 추가를 하려면 영역을 다시 설정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얘를 표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정보가 추가되면 이 추가된 정보가 자동적으로 그 표 범위에 더해져서 별도로 피벗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헤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헤더 정보에 따라서 쭉 자동으로 양식이 채워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어떤 수식을 걸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쭉 정보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들어가서요. 테이블 분석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추가된 이 코드 계정 과목이 그대로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피벗 테이블 활용할 때 편할 거예요.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피벗 테이블을 표랑 같이 활용하게 되면 이 슬라이서라는 거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슬라이서를 적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빼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드 계정 과목 이 정보를 가지고 슬라이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슬라이서는 만들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서 메뉴가 생기고 이것도 양식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열을 여러 개 만들면 버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요. 내가 보통 예금 내용을 보고 싶어.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여기 들어가서 보통 예금 이렇게 고르지 않아도 보통 예금 관련된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슬라이서로 코드하고 계정 과목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내가 보고 싶은 계정을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슬라이서 기능이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필터를 없애고 싶다 하면 이 필터 해제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 다중 선택을 눌러주면 내가 보고 싶은 계정만 이렇게 골라서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원장을 받고 나서 모집단 같은 거 뽑을 때 이 슬라이서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이 피벗 테이블에서도 슬라이서를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코드하고 계정 과목으로 해줄게요. 버튼 다 잘 안 보이니까 한 3개 정도 연로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요. 시간 표시 막대를 이용을 하면 정말 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월별로 우리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월로 해놓고요. 이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 피벗 테이블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정 월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기간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분계장에서 어떤 외상 매출금 관련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만약 내가 분기별로 보고 싶다. 그럼 1분기에는 금액이 얼마나 바뀌었지? 2분기에는 얼마나 바뀌었지? 1, 2분기 하면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는 어떻게 바뀌었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벗 테이블에 보통 거래처 정보나 적요 정보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 데이터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각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어떤 거래처에 어떤 거래액이 있었는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매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쭉 보면은 이 제품 매출 나오거든요. 제품 매출이 있고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금액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1분기 금액, 2분기 금액, 3분기 금액 이렇게 전부 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집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한 번에 확인이 되고요. 1년치 금액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상품 매출의 모집단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터링한 그 내용만 또 따로 시트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걸 모집단으로 해서 쉽게 샘플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월별 추세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인건비 담당자가 되어서 인건비 관련 추세를 분석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월별 추세를 분석해야 되니까 여기 월 정보를 나타내는 열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월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피벗 차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고요. 그럼 여기 월 정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당하는 인건비 관련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줄게요. 여러 개 선택하는 거 클릭해 주시고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없나 봐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보면은 대변 금액은 없어요. 비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변은 없애주고요. 아까 월 정보 추가된 걸 이렇게 열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몇 번 클릭만 하면 이 직원 급여부터 복리후생비까지 인건비 관련 계정 과목의 월별 추세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세 분석할 때는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도 좋지만 시각화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열을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기에서 값수로 붙여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차트 부분 있거든요. 차트에서 저는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요 코드 계정 과목 적요 부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해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 가로 항목 축은 편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 축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퇴직급여는 초록색인데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여기 스타일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점이 하나 보이죠. 차트 제목은 뭐 추세 분석이나 내가 편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쉽게 인건비 관련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두면 뭔가 눈에 띄는 사항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인건비, 직원급여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늘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9월 달에 확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계장의 적요 내용을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인원이 실제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급여 수준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터뷰 때 확인을 하면 되실 겁니다.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실제 퇴직한 인원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를 해두셨다가 인터뷰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월별 추세 데이터를 이렇게 값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추세 분석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에 있는 피벗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곧바로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서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피벗 테이블 필드는 잠깐 닫고요. 여기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피벗 차트를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꺾은 선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모양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는 행렬, 요 모양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모양도 바뀌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디자인에 들어가서요. 그 행렬 전환 버튼이 있거든요. 행렬 전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아까 위에 있는 모양이랑 동일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나오고요. 여기 서식, 요 차트 서식 들어가면 똑같이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더 예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합계, 뭐 코드 계정 과목 이런 필터들 안 보이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차트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좀 더 상세한 건 여기 들어가서 지금 범례 같은 경우에 위치를 이렇게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맞추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아까 요 위 모양이랑 동일하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피벗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도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계열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랑 이 그래프 모양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아서 위에서처럼 이렇게 값으로 붙여 넣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뭐 편하신 방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잔액 명세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서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예요. 회사들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계정잔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전기와 단기를 비교식으로 작성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감사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계정 잔액의 세부 변동을 파악하려면 전기와 단기의 거래처별 혹은 특정 성격별 잔액을 비교식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회사가 따로따로 제시한 내용들을 합쳐서 가공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주식회사 공부하는 회계사에서도 계정잔액 명세서를 이렇게 2023년 거 따로, 2024년 거 따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 두 개를 비교식으로 빠르게 합치는지 보여드릴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2023년 거 먼저 붙여줄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에 이 값으로 한번 붙여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똑같이 2024년 잔액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붙여줄게요. 살짝 띄워서. 그 다음에 이 2024년 잔액 있죠? 얘만 선택해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열을 바꿔주고요. 2024년 잔액은 이렇게 헤더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요 위에는 똑같으니까 지우고 잘라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코드별 그리고 거래처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는 자동으로 이 중복되는 값들이 다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드별로 중복되는 값들이 쭉 정렬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2024년 말 잔액하고 2023년 말 잔액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식으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다시 값으로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숫자 형태를 바꿔주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영역을 선택하고 빈칸 있잖아요. 빈칸에 0을 채우고 싶다. 그럼 여기 빈 셀 선택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 0을 누르고 컨트롤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빈칸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이거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합계 내에서 검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2024년 말 잔액, 2023년 말 잔액 표가 쉽게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증감액과 증감률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들을 나가보면 이렇게 채권 채무 잔액 명세가 계정 과목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 채무 조회서를 발송하기 전에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 현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통 이 컨트롤 시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계정별 잔액 명세서를 비교식으로 작성했던 방법을 응용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시로는 외상 매출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요 계정 과목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 계정 과목들을 헤더로 쓰기 위해서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선택하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해 준 다음에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빈 셀에다가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하고 계정 거래처명 요것도 활용할 거니까요. 얘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반복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단기 대여금도 마찬가지요. 대신에 단기 대여금 금액은
요 단기 대여금 헤더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잘라서 붙여 넣어 줄 거고요. 이 작업을 선급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다 반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붙여 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A 눌러서요.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해줄게요. 기존 워크시트에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이제 코드, 거래처명 나오고요. 외상매출금, 단기 대여금, 선급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각각 흩어져 있던 계정 잔액 명세 금액들이 이 거래처별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테이블 형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표 형태로 나타내는 걸 좋아해서 기본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축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개요로 바꿀 수도 있고 테이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테이블 형식을 주로 쓰고 있고요. 여기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을 눌러주면 이 코드나 거래처명 이런 게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쭉 반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합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합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디자인에 들어가서 총합계, 그래서 행 및 열의 총합계 설정 눌러주면 여기에 총합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만 반복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채권 채무 조에서 샘플링을 하기 위한 목적의 컨트롤 시트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채권하고 채무가 동시에 떠 있는 회사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고 채권 채무 결산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들을 골라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피벗 테이블 활용법 5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 알게 되신다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장지에서 영상 제작했던 게 벌써 1달 반 전이네요. 조금 더 빨리 제작해서 올리고 싶었지만 그 1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중간감사 업무와 출장, 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국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제 영상 보면서 도움 받으셨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16개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이상 엑셀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낌없이 제가 알고 있는 엑셀과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만나는 후임들에게 알고 있는 팁과 비결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테니까요. 혹여나 그럴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제 채널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독학 본론으로 돌아와서 감사 업무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